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어제는 뭐 제일 큰 뉴스가 무엇보다도 우한 폐렴도 폐렴이지만은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디어 장고 끝에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이왕이면은 좀 일찌감치 하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민기적거렸냐. 좀 화끈하게 좀 정치 좀 하지.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뭐 이 천길 낭떠러지 밑에 서 있는 심정으로 왜 이렇게 좀 이 네거티브하게 이 선언을 했냐. 굉장히 낙천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선언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황교안 대표 심정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치 신인으로서 또 오랫동안 관료 생활만 해온 사람으로서는 아마 고민이 깊긴 깊었을 겁니다. 게다가 또 주변에 이 호위 무사들이 그 이왕이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서 가라고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었을 테고요. 근데 어쨌든 그 늦게나마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약에 황교안 대표한테 최악의 카드는 뭐냐면은 종로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구에 가는 거, 혹은 두 번째로는 아예 불출마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불출마라는 것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뭐 욕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왜 우리가 권투 같은 거 복싱 같은 거 할 때 그냥 하얀 수건 던지는 거 있죠. 진짜 뭐 폰만 재다가 그냥 항복하는 거, 이런 모양새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 한 달은 끌긴 했지만 늦게나마 종로에 출마한다고 한 거 잘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 없어 하고 좀 약간 어떡하지 뭐 이런 심정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승리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이 정권 아래서 저는 정치 1번지 종로의 유권자들이 크게 보고, 정말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고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정권 심판론이 저는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로를 왜 정치 1번지라고 하느냐? 물론 종로라는 이 지역구에서 정말 불세출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로는요, 지금도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정치의 구단들, 그 종로의 유권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종로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로에서 이기면은 사실은 정말 이 정치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이기는 거하고 거의 동률로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종로는요, 자유한국당이 쭉 이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세훈하고 정세균하고 붙었을 때, 그 당시도요, 여론조사에서는요, 오세훈이 거의 10몇 프로, 20% 이렇게 앞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오세훈 선수가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한 거예요. 그거면 20% 10% 이기는데 못하라 그러냐, 우리 지역구에 가서 유세도 해달라, 이래서 남 지지 연설 하다가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세균이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 정세균은요, 이 종로에 말하자면 나이 많은 유권자, 아주 정치적인 식견이 높은 유권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각계격파하면서 아주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나?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종로의 유권자들의 그 말하자면은 니드, 거기에 아주 1대1로 부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게 불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자다가 생각해도 벌떡 일어날 그런 정도의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우한 폐렴은 뭐 과도한 불안은 말라고 하더니 진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제 평생에 롯데 그 백화점이 문 닫은 거 처음 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청와대에 하명수사의 공소장, 동아일보에서 그거를 다 밝힌 거죠. 적법한 절차에 걸쳐가지고 그 공소장을 말하자면 기자가 손에 넣어가지고 그걸 밝힌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문재인 정권은요, 부정선거의 정말 양아치 정권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심판대에 서야 되고, 문재인부터 그 13명, 그 다음에 기소가 앞으로 될 뭐 임종석이니 조국이니 다 평생 감옥에 있어도 시원치 않은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완전히 부정물에 담근 먹칠을 한 정말 반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역인 거예요. 반국가 범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로 유권자의 심정에는 뭐가 있냐? 정권 심판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전에 총리를 했던 문재인 정권의 총리였던 이낙연에 대해서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정말 용감하게 나간다면은 저는 100% 이기는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교안이 또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황교안이 그동안 안 나간다고 막 민기적거리고 이석연 그 공천관리위원회 그 부위원장은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 뭐 이러면서 할 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낙연한테 황교안이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저렇게 민기적거리고 안 나간다고 하는데도 24%, 25%의 지지가 나온다면 이 종로 유권자들은 황교안이 안 나오더라도 저렇게 황교안을 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25%의 지지율, 앞으로 선거는요, 여러분 2달도 더 남았습니다. 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황교안을 지지했던 24, 25%의 그 사람들, 그렇다면은 안 나오는 개표, 여기는 아닌 개표 했던 분들까지 하면은 쫙 모아서 앞으로 여러분 압도적인 차로 이낙연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점점 좁혀져서 아마도 한 달 내에 골든 크로스, 즉 이낙연의 지지율과 딱 황교안의 지지율이 딱 만나는 이 접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라는 건요,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다가요, 이 낙하하는 경우가 선거는 많습니다. 점점 더 이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치받고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승기를 잡는 것이 대부분의 선거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이 나간다고도 안 했는데 24, 5%가 있다면 나간다고 딱 선언하면서 컨벤션 효과 있는 거고요. 그럼 아마 다음 주에 선거 돌리게 되면은요, 황교안이가 아마 10%는 더 많아서 한 35% 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치받고 올라가서 딱 골든 크로스가 있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가 4월 15일 밤에 딱 뚜껑 열면은 황교안 압승, 이런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절대로 겁내지 말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다 꽉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황교안이 또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도와주겠죠. 추미애도 많이 도와주겠죠. 그 다음에 청와대 하명수사의 공소장 많이 도와주겠죠. 근데 진짜 도와줄 사람이 또 누구냐? 바로 상대인 이낙연입니다. 글쎄, 이낙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지지율이 높냐, 이낙연이 뭐가 이렇게 괜찮냐,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탐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총리를 하면서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따박따박 국회의원들 망신 줘가면서 그것도 말이라고 하면서 탁 무찌를 때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보수건 좌파건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 국민들이 제일 가깝게 접하는 정치는 누구냐?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역구에서.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만큼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낙연이가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박수치고 시원하다,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당의 유권자들은 그대로 가겠지만 야당의 유권자들,
아니 뭐 저 사람은 맨날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우세나 주고 정말 망신이나 주고 생각해보니까 미워 죽겠어 이러면서 묘하게 심리가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이낙연 선수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평판입니다. 그 평판 중에 언론계에서 그렇게 평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아랫사람한테 매우 엄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아주 그냥 갈봤던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또 동아일보 나올 때 그렇게 서로 웃는 낯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공무원 표입니다. 전남지사를 하면서 완전히 정말 아랫사람들한테 정말 드글드글드글하게 아주 들복 갔나 봅니다. 막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무슨 뭐 공보문에 이거 저기 토시가 하나 틀렸다고 하면서 막 그냥 조울증 환자처럼 막 조증이 나갖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럼 그 공무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선 후보로 이낙연을 밀게 되면은 공무원표 300만 표는 날아간다. 그 가족 포함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낙연은요 막 점잖 떨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 망신 주면서 틱틱거리면서 말장난하던 그 이낙연은 과대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얼굴 대 얼굴 말하자면 이 1대1로 만나게 되는 지역선거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지옥구라고 하게 합니다. 이낙연에게는 종로구가 여러분 지옥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자신 가지십시오. 황교안 후보가 이깁니다. 이낙연보다 훨씬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일요일 날 전유옥의 브이로그에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